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강아지랑 눈 마주치면 간식을 한 줌씩 주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고기를 너무 많이 주면서 우리 강아지들이 건강할 거라 생각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사실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우리 버키도 소세지 몸매를 하고 있어요. 한 번도 간식을 안 먹은 표정으로요, 눈을 동그랗게 띄고 바라보고 있으면요, 제가 주기도 하고 또 할머니가 주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주기도 하고 또 저희 수강 선생님들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걱정이죠. 우리 버키가 벌써 11살이거든요. 그럼 중형견이거든요. 그럼 이제 노견이잖아요. 내가 주는 간식이 과연 안전한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강아지 화식을 많이들 찾고 아이들한테 맞춤 자연식을 주려고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케어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은요, 단백질이나 지방은 과잉 많이 먹고 있으니 좀 줄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채널에서 강아지 화식에 자연식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야채를 한번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강아지 화식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6가지 야채 채소를 소개를 하고요. 조리하는 방법, 보관 방법, 주의사항 등 화식, 자연식 만들기 기초, 법칙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반려동물 화식, 자연식을 준비 중이신 보호자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보아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채소류는 에너지 근원 식품은 아니지만 체내 대사 조절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수분 함량도 되게 많죠.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낮습니다. 자,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자극을 해서 변비를 예방한다거나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를 만들면요, 무기질과 비타민은 반드시 부족하거든요. 자, 무기질과 비타민은요, 하나의 영양소만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비타민 B1, B2, B12까지 균형 있게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강아지 화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식재료는 정말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식재료에 대한 공부를 평소에 꼼꼼히 하시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야채는요, 잎 부분도 있고 줄기 부분도 있고 뿌리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각각 그 부분에 따라서 맛과 영양이 다릅니다. 자, 그 종류가 정말 많죠. 각 야채마다 영양이나 성분, 손질하는 방법, 요리법도 다 다릅니다. 자,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채소의 특징과 효과를 잘 공부해 놓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해 먹어야 제대로 효능을 살릴 수 있는지도 중요하므로 각 야채들의 영양을 살릴 수 있는 조리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요, 하이패스쿨 펫푸드 스타일리스트 교육과정에서도, 그리고 또 저희가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책을 쓸 때 또 사용한 그런 야채, 그리고 하이패티라고 이제 저희가 펫푸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한 채소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고구마예요. 고구마. 자, 고구마는요, 채소로 들어갈 때 근채류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서류, 한자로 감자서죠. 그래서 뿌리 식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류는 뭐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이런 것들이 서류에 포함이 되죠. 자, 서류는요, 칼륨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무기질 함량이 높아서 알칼리성 식물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먹으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을 하시면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하는 조리과학 내지는
배우는 조리 원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의 시중에 교과서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과서를 한 권씩 구매하셔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고구마는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대장암 예방, 감기, 스트레스, 변비, 비만, 고혈압에 도움을 되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섬유질이 풍부해요. 비만한 강아지들에게 급여하는 자연식을 만들 때 사용하면 아주 좋고요. 맛이 달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구마는 비타민 A, 비타민 B1, B2, C,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감기, 변비 등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풍부한 칼륨 성분은 몸에 짠기가 남아있을 때 여분의 염분을 소변과 함께 배출시켜 주기도 합니다. 펫푸드를 만들 때 고구마를 많이 으깨서 사용을 하는데요. 삶아서. 자, 이때는 저희가 껍질을 벗긴 다음에 사용해요. 지저분해 보일까봐. 하지만 급여를 할 때는 그냥 삶아서 껍질째로 급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고구마는요, 정말 예민한 식물이에요. 9도씨 이하는 냉해를 입어요. 그 다음에 18도씨 이상에서는 싹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구마를 정말 열심히 팔았거든요. 하이패스쿨을 만들기 위해서 엄니보따리 해남 농산물 쇼핑몰을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고구마를 하루에 80, 90박스씩 막 팔았어요. 그때 많이 들어왔던 클레임 뭐냐면 보관하기 어렵다는 거. 자, 보관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 고구마는요, 막 캔 고구마를 좀 잘 말린 다음에 큐어링이라고 하거든요.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살짝 따뜻한 곳에서 숙성을 시키면 단맛이 훨씬 더 강해져요. 자, 다이어트 식품이긴 하지만 달잖아요. 맛있잖아요. 많이 먹으면 살쪄요.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도 꾸룩꾸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찰 수 있고 섬유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변이 물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고구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요번에는 단호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단호박은 갓 수확했을 때보다 2주가량 후숙 기간을 거치면 훨씬 더 당도가 올라갑니다. 자,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요, 노화를 억제한다고 하죠. 비타민 C, B1, B2, 식물성 섬유질, 팩틴 성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요. 배변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정말 좋습니다. 자, 진짜 좋은 건 열량이 낮아요. 근데 풍부한 영양가를 갖고 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자, 무기질도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제가 펫푸드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입니다. 자, 베타카로틴이 있다고 했죠. 기름에 달달달 볶으면 캐로틴 성분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캐로틴 성분은요, 잘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굽거나 찌거나 죽으로 만들거나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급여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이제 요리법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조심해야 할 거는요, 호박의 주 성분은 당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급여하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호박은 오리랑 식재료가 정말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리랑 같이 단호박을 가지고 자주 조리를 하는 편입니다. 자, 베타카로틴 얘기했죠? 당근이죠? 자, 당근에도 캐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당근은 달달해서 그냥 먹어도 되고, 아니면 기름에 볶아서 먹어도 되고, 다양하게 먹어도 좋습니다. 자, 당근은 비타민 A, B1,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요. 의외죠? 칼슘 많이 들어있는 거.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은요,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이어야 되는데, 보통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인을 너무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칼슘이 부족할 수 있어서 제가 펫푸드를 만들 때 칼슘을 좀 의도적으로 넣는 편이에요. 자, 당근의 캐로틴은요, 기름에 달달달 볶으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눈 건강에도 좋고요, 피부에도 좋고요, 점막에도 좋고요 하는데요, 이건 강아지한테만 해당하는 것이에요. 자, 고양이는요, 식물성 캐로틴을
비타민 A로 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비타민 A를 육류로 섭취해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근은 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게 다져서 자연식 여기저기에 많이 넣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생당근은요. 비타민 C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스코르비나이제라는 그 영양소 이제 성분인데요. 다른 채소와 함께 먹을 때는 반드시 익혀서 주시고요. 만약에 다른 채소를 이제 생으로 먹을 거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채소를 제외하고 당근만 생으로 주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브로콜리예요. 자, 브로콜리는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가 풍부한데요. 특히 비타민 C가 그렇게 많대요. 레몬보다 2배가 더 높대요, 비타민 C가. 그래서 당근과 마찬가지로 칼슘도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인데요. 열량이 낮아요.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몸에 쌓인 유해산소를 없애고 노화나 암,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식재료 로도 알려졌습니다. 자,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들은요, 비만일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성견, 성묘가 되는 시점부터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비만하지 않게 아이들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소세지 몸매가 아닌 유선형 몸매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저열량의 식재료들, 이런 것들을 가진 식재료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좀 이렇게 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콜리도 열량이 낮고 당근도 단호박도 열량이 낮고 양배추도 낮고 이러니까 이런 걸 정말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브로콜리는요, 꽃봉오리가 있고요, 줄기가 있어요. 둘 다 먹어도 됩니다. 자, 비타민 C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지 말고 먹을 만치만 구매하고, 그리고 브로콜리는 주의하셔야 될 게 노랑 꽃봉오리가 노래지면 위험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것 같다 하시면 이걸 한번 삶아서 얘를 물기를 싹 제거하고 봉지에 싸서 냉동하거나 냉장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파프리카입니다. 자, 파프리카는요, 피망보다 맛이 강하고요, 과육이 많고 탄탄하게 계량한 채소예요. 자, 식감이 아삭아삭하고요, 단맛이 있고 무엇보다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자, 영양도 좋지만 펫푸드를 예쁘게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자, 요즘 파프리카 너무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65일 꾸준히 쓰고 있는 채소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빨강, 노랑, 주황을 판매하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파프리카마다 색마다 영양분이 좀 다르다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이제 칼로리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가 파프리카 색깔별로의 특징이랑 효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로리는 가장 낮은 건 초록색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죠. 100g당 16kcal라고 하고요. 가장 높은 게 주황색이래요. 31kcal.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은 빨간 색깔, 노란 색깔이요. 빨강은 23, 노랑은 24kcal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프리카는요, 칼슘과 인도 풍부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성견, 성묘에게도 좋은 식재료인데요. 얘가 육류랑 함께 요리하면 육류의 산성을 중화시켜줘요. 그래서 펫푸드를 만들 때 저는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등 다양한 육류와 함께 메뉴를 만듭니다. 자, 오래 보관하려고 하면요, 랩으로 개별 포장을 하세요. 그래서 공기가 닿지 않게끔 봉지로 잘 싸서 냉장 보관을 하면 그래도 꽤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자, 구매할 때는요, 꼭지가 선명한 게 좋고요, 과육이 단단한 것들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고대 그리스부터 먹던 서양의 3대 장수식품 중에 하나라고 해요. 양배추는요, 디톡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위 건강을 돕는 데 효과가 있고, 암 예방, 해독작용,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요즘 큰 양배추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방울 양배추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방울 양배추 귀엽죠? 자, 방울 양배추는요, 일반 양배추보다 영양소가 2배 이상 함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방울 양배추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구워 먹으면 그냥 일반 양배추보다 좀 더 달달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큰 양배추도 작은 양배추도, 방울 양배추도 저희는 펫푸드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양배추는요, 비타민 A, 철분, 칼슘이 풍부하고요. 하얀 속잎은 비타민 C가 많다고 해요. 비타민 U 성분을 양배추는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U는 위궤양에 참 좋고 살균 작용도 합니다. 수분 함량도 많아서요. 요즘 강아지, 고양이 다이어트, 유지어터 간식을 만들 때 포만감 좀 느끼라고 양배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부산 댕어묵을 개발했는데요. 자, 강아지나 고양이 어묵에도 양배추를 좀 넣어서 아삭한 식감과 낮은 칼로리, 그리고 소화하기 쉽고 먹기 쉬운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주의사항은 양배추는요, 소화 과정에서 좀 가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 장애가 올 수 있고, 또 혹시 위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혹시 아픈 친구들은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자연식을 선택해서 급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배추는 오래 보관하려면요, 심지에다가 요거 키친타올에다 물을 묻혀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봉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정말 오래 보관하실 수 있으세요. 자, 제가 지난 10년 동안 펫푸드 메뉴를 개발하고 만들면서 판매하고 수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채소 6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자연식은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사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자연식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식을 하면 안 먹는 식재료들을 오히려 더 넣어서 신경 써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급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잘 안 주게 돼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잘 먹는 것만 구매해서 급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급여하면 안전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레시피도 만들어내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적어도 좀 더 신경 써서 식재료를 고르고 메뉴 레시피를 만들면 좀 더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그리고 우리 아이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함께 펫푸드 자연식을 만들 때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레시피로 여러분들과 꾸준히 만나뵐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만나 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을 켜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람을 키면 저를 좀 더 빨리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